나흘째 이어지는 아주 기록적인 폭우에 전국적으로 지금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호우특보가 지금 발효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남 산청에서는 시간당 최대 1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전 군민의 대피령이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인명 피해도 지금 속출하고 있죠. 피해가 심각한 곳 중에 하나인 먼저 울산 현장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좀 상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동원 기자 나가 있는데요. 하 기자, 지금도 비가 계속 많이 옵니까? 네, 울산은 비가 내리다 그치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내린 비로 하천 물살이 거세지면서 범람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태화강 상류 사연교 수위는 현재 2.9m로 위험 수위 5.1m와는 차이가 있지만 여전히 홍수 경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아직 주민 대피령은 내려지지 않았지만 태화강 곳곳에선 이미 침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제부터 울산 지역에 내린 많은 비로 하천이 범람하면서 일부 아파트 단지 인근은 물바다로 변했는데요. 주변에 주차된 차량 50대 이상이 흙탕물에 잠겼습니다. 경남 지역 상황도 심각합니다. 오늘 경남 산청에 시간당 100mm가 넘는 물폭탄이 떨어지면서 주민 1명이 숨지고 3명이 실종됐는데요. 소방청은 산청에 산사태 피해가 속출하자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산청 지역엔 전 군민 대피령도 내려진 상태입니다. 또 의령군과 합천군에서도 도로가 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산림청은 경남과 부산 등 8개 시도에 산사태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렸습니다. 울산 태화강에서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자, 지금 가장 심각한 곳 중에 하나인 태화강변에서 이제 하동원 기자가 쭉 이제 전해드렸습니다만 지금 나흘째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전국에서 피해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떤 상황인지 저희가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 모아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제가 쭉 설명해 올릴 텐데 먼저 이 자리에 맹세용 기상 칼럼니스트 염건웅 유원대 경찰 소방행정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오늘은 그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또 돌풍, 천둥, 번개가 동반된 집중호우가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생한 영상을 저희가 방금 전까지 쭉 모아왔거든요. 한번 직접 보면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저기 나오시는 곳이 이제 울산 태화강변입니다. 폭우로 이제 범람한 울산 지역 태화강부터 지금 보고 계신데 다리가 끊어질 듯하게 흙탕물이 세차게 부딪히고 있고 태화강 주변에 화면에 좀 나오게 지금 막 널치고 있죠. 물이 몰아치고 있는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쭉 위에서 본 장면인데 주차장 또 산책로 물에 지금 잠겨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화면도 보겠습니다. 지금 울산 동천강의 모습인데요. 마찬가지네요. 수위도 높아진 가운데 지금 뭐 버스가 지나가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도 물이 거진 다리 윗까지 차올린 모습입니다. 일부 마을에는 이제 주민 대피령이 지금 내려졌고요. 산사태로 다친 주민도 발생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장면 볼까요? 다음은 충남 예산입니다. 예산 지역을 보면 지금 흙탕물이 잔뜩 있는데 200년 만에 폭우로 보시는 것처럼 아직 물에 잠겨 있는 지역도 많고 또 논과 밭이 그야말로 황토빛 쑥대밭으로 되어 있는 화면을 전체적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축사, 집, 물길 안이 고립되어 있는 모습도 지금 볼 수가 있고 화면에 집이 잠겨져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고 지금 물은 계속 들어왔다가 또 딴 곳 빠져나가는 모습도 함께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오늘 장면인데 여기 광주광역시입니다. 광역시 도로에서 지금 침수된 도로의 모습 계속 물이 불어나는 모습을 저희가 편집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자동차도 완전히 잠겨 있는 상황입니다. 비가 그치고 비가 이제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은 지금 보셨습니다만 물이 빠지면서요. 개펄처럼 온통 진흙받친 상태가 계속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집기류, 가구 모두 지금 진흙에 범벅이 돼서 쓸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지금 전국 남부 지방을 걸쳐서 지금 이 시각에 지금 안타까운 상황들이 계속 벌어져 있다.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야말로 오늘 하늘이 뚫린 것처럼 비가 이 남부 지방에 많이 내리면서 특히 바다 근처에 이 폭우가 쏟아졌다고 하는데 우리 맹세형 기상 칼럼니스트한테는 이걸 여쭤봐야 되고 왜 특히 이렇게 바다 쪽에 많이 몰리는 겁니까? 비가?
일단 전 지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지구가 뜨거워진 거죠. 예. 지금 과거 한 200년 전보다 전체 지구의 평균 온도가 한 1.5도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네. 보통 일반적으로 1도 정도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은 대기 중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수증기량이 한 7% 정도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예. 1.5도 정도니까 과거에 비해서 10% 정도는 수증기량이 늘어났다는 건데요. 예. 결국에 이 수증기량은 비를 뿌리는 원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와는 다르게 비가 한 번 발달을 했을 때 폭우 형태로 내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들이 갖춰진 건데 예.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 바다의 해수면 온도가 전 지구의 평균 해수면 온도 상승보다 두세 배 정도 빠르고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더 많은 수증기가 우리나라 특히 내륙 지역으로 공급이 되면서 특히 바다 영향을 받는 충남 서해안 지역 많은 양의 비가 내렸고요. 네. 그리고 호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남해 서해에서 유입되는 다량의 수증기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양의 이제 비를 뿌리게 됐는데 네. 아무래도 이런 바다 효과 그리고 수증기가 양이 좀 늘어나는 그런 효과 때문에 이번에 좀 폭발적인 비구름을 발달시키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사막에 이제 밑에 속보 자막이 계속 나가고 있는데 지금 국가 소방총 동원령까지 내려져 있는 상황에 산사태 경보 같은 것들이 지금 뭐 다 지금 내려져 있는 상태. 특히 비가 많이 왔던 남부지방으로 내려져 있습니다. 어떤 것을 주의해야 되고 지금 이 경보 상황은 어떤 것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네, 국가 소방 동원령은 그 지역 소방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네. 재난 상황이다라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인근 지역에 또는 이제 국가 전체적인 소방의 역량을 총 직결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네네네. 맹수용 칼럼니스트 말씀 주셨지만 지금 기후적인 특징을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네. 우리가 지금 찬 공기가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따뜻한 공기가 지금 북태평양 고기압이 지금 위로 이제 시계 방향으로 올라오는데 그 중간에 있는 그 압축된 구름대가 있는 지역이 지금 집중호우가 발생했던 곳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특히 뭐 충남 서산 같은 경우는 시간당 114.9mm가 왔는데 이게 뭐 100년 만에 처음 온 그런 강수량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 그러니까요. 광주 같은 네. 경우는 하루 만에 426km가 밀리미터가 왔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구름대가 지금 충남과 전남, 광주에 걸쳐 있다가 네. 내려갔습니다. 지금 남부지방으로 내려가서 지금 울산과 지금 뭐 남부지방 쪽에서 지금 많은 비를 뿌리고 있어서 오늘이 이제 일단 고비일 것 같은데 예. 지난 3월에 우리가 산불이 있었잖아요. 네네. 이게 경북과 경남 지역에 산불이 있었고 아직 지금 살림이 회복이 다 안 된 상황도 맞아요.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산사태 요인들이 있는데 이건 이제 9가지의 요인은 있어요. 뭐 숲의 모습이나 나무 지름이나 뭐 산비탈의 경사, 방이, 뭐 길이, 곡률 이런 것들도 따지고 예. 여기에 뭐 지형, 수분 지수까지 따지는데 한마디로 뭐냐면 이 토양이 머금을 수 있는 수분의 양을 넘어섰을 때 산사태가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하루에 뭐 시간당 30mm 그리고 이게 한 뭐 100mm 정도까지 최대 왔을 때 하루에 예. 시간당 30에서 하루 100mm 아니면 누적 한 200mm 정도가 오면은 산사태가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2018년 3월에 이제 우리 국가안전대진단 실험을 했었는데 이때 네. 당시에 75.2mm의 시간당 강수량을 좀 쏟아냈더니 이때 바로 집중호우의 산사태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네. 무슨 얘기냐? 75.2mm 이상이면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지금 현재 폭우들은 80mm 이상, 100mm까지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남부지방에도 100mm 정도의 지금 호우가 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산림의 지진 발생 가능성이 그러니까 이제 높아지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올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비의 양보다 많이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산사태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좀 진단해 주신 것 같은데, 지금 문제가 그러면 산사태가 지금 경보까지 내려져 있는 상태인데 산사태가 나는 것을 일반 주민들은 어떻게 뭐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습니까? 일단 여러 가지 지금 징후들이 있거든요. 예. 이게 땅이 울리면서 산비탈에서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이 샘솟을 때 그리고 또 바람이 불지 않는데 나무가 흔들려요. 예. 이럴 때는 이제 산사태 징후가 있는 것이고요. 또 계곡 상류에서 이제 과도한 흙탕물이 내려올 때도 산사태 징후고요. 또 산비탈에 흙이 무너지거나 돌이 이제 굴러갔을 때 이때도 이제 산사태의 징조로 보는데 예. 이런 현상들이 발생했다. 그럼 내가 산에 있다라고 하면 바로 즉시 낮은 곳으로 내려와서 반대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예. 산에 있으면 낮은 곳 내려와서 반대로 높은 곳으로 올라가셔야. 왜냐하면 위에서부터 토사와 흙과 뭐 돌들이 무너져 아래로 내려오기 때문에 반대 높은 지점. 그리고 만약에
만약에 도심지에 있다라고 하면은 도심지에서는 높은 건물로 올라가시면 돼요. 산에서 예. 바로 내려와서 반대쪽에 있는 높은 건물로 올라가시면 알겠습니다. 됩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울산 울주군의 이 반구대 암각화, 이 유네스코 세계문화 등재 일주일 만에 폭우로 다시 수몰이 된 것 같아요. 큰 비가 오면 물이 잠기곤 했는데 이거 도대체 막을 방법은 없습니까? 여기 계속 있어야 되나요? 사연댐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이제 4.5km 예. 지점에 사연댐이 있는데 이제 여기서 화면에 나오고 있죠? 그렇죠. 예. 이게 수위 조절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수위 조절 수문이 없어요. 여기가 자연 원류형 댐이어서 수위 조절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수위가 높아지면 방구대 암각화가 잠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댐 수위가 한 53m만 돼도 암각화 부분 침수가 시작이 되고 예. 57m가 되면 완전히 물에 잠기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방구대 암각화 같은 경우는 2023년 뭐 장마, 태풍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뭐 예.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침수 기간이 151일에 달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는 사실은 여기 뭐 좀 이 여러 가지 이런 그 잠기지 않는 그런 좀 뭐 여러 가지 방안들이 마련을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 이제 아까 말했듯이 수문 조절할 수 있는 댐 문을 3개를 이제 만드는 방안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예. 그것이 만약에 여기 지금 수위를 조절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면 이런 좀 그 침수가 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상치 못한 지금 일주일 만에 너무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저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충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200년에 한 번 내릴 만큼 이게 폭우가 왔다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논밭, 뭐 쑥대밭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궁금한 게 이게 지금 특정 지역에 아주 집중적으로 내린다. 그러니까 좁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내리고 있는 거. 이거는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일단 뭐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원인이 어떤 원인이냐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네네. 이번에 지금 지난 수요일부터 내린 나흘 동안 내린 많은 양의 비의 원인은 예. 장맛비입니다. 그러니까 장맛비는 더운 공기와 차가운 공기가 격렬하게 대립을 하면서 내리는 건데 과거 같은 경우에는 폭넓은 지역에 한 달 동안 장마 기간이지만 그 안에서는 한 17일 정도 골고루 나눠서 비가 한 400mm에 가까운 비가 나눠서 내려줬거든요. 네.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실제 비의 양도 늘어났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비가 오는 일수가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중호우의 형태의 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건데 예.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충청도 지역을 중심으로 뭐 이틀 만에 거의 사실 따져보면은 거의 10시간 만에 한 200에서 300mm의 비가 집중된 꼴이고 네. 이 강한 비구름대가 남부지방으로 이어지면서 지금 가장 많이 비가 내린 지역은 경남 지역이 700mm가 넘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요. 예. 거의 1년 동안 내려야 될 비가 거의 이틀 만에 쏟아부은 꼴인데 예. 과거에 비해서 덥고 습한 공기의 그런 이제 공기들의 싸움의 힘이 좀 격렬해진 건. 그러니까 우리도 성격이 너무 다른 사람들끼리는 다투는 것처럼 이 공기의 극단적인 어떤 성격이 유발이 된 것도 있기도 하지만 예. 지금 과거와는 다르게 이 장마전선 사이에서 또 끼어든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중규모 저기압이라고 하는데요. 예. 앞서 우리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공기가 압축돼서 폭발적으로 비구름이 발달할 수 있는 것은 네. 중규모 저기압인데 우리가 태풍처럼 뭐 수백에서 수천 킬로미터 정도가 되는 저기압은 그 위치를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수명도 긴데 이 각 다른 공기 사이에서 발달한 중규모 저기압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우리가 믹스 커피를 탈 때 이 막대기로 저어주면은 잘 저어지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격렬하게 더운 공기와 이 차가운 공기를 대립하기에 굉장히 불안정을 더 강화시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집중적으로 충남 지역 쪽에서도 특히 뭐 당진이나 예산이나 서산 쪽에 더 많은 비가 내리는 이런 특징들이 과거와는 좀 다른 좀 장맛비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더욱 국지적으로 집중적으로 내리고 있으니까 지금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걱정은 오늘 저녁에 이제 충남, 울산, 광주, 전남 이 대부분 남부 지역에 많은 비가 예보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비가 오고 또 언제쯤 그칠까 이게 관심거리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래도 한두 시간 전까지만 해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앞으로 뭐 200mm의 비가 더 내립니다. 예.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 강수량은 기상청에서 오늘 오전 11시에 발표된 예보에서 토대로 된 이야기인데요. 네. 그 사이에 이제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기상청은 조금 전 5시를 기해서 다시 예상 강수량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일단 이제 많은 비가 지금 집중되고 있는 남부지방은 오늘 밤중에 비가 모두 그칩니다. 예. 하지만 이제 다시 호우주의보가 경보로 강화되고 있는 전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네. 뭐 30에서 80mm지만 많이 내리는 지역, 특히 지형적인 영향을 받아서 비구름이 더 격렬하게 발달할 수 있는 지역에서는 10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중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내일 오전까지 비 예보가 있습니다. 많게는 30에서 80mm의 비, 충청도 지역도 50mm 이상의 비가 예보된 상황에서 지금 이제
그러니까 호우주의보가 내려지는 지역들이 남부 지역은 서서히 해제되는 지역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예. 점점 충청도 지역 그리고 오늘 밤 사이에는 수도권, 서울, 경기 지역으로 예비특보가 발령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 이 비구름의 중심대가 이제는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다. 아. 그래서 그래도 비가 이제 양이 좀 적어지긴 하지만 계속해서 남은 비에 대한 피해가 있지 않도록 계속해서 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양쪽에서 이제 쭉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 저희가 이 시각 그 속보가 정리가 된 게 있습니다. 업데이트된 정보가 있는데 한번 자세히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넣어주시기 부탁드릴까요? 자, 먼저요. 사상 초유의 전 국민 대피령이 내려져 있고 경남 산청군에는 무려 오늘 하루 760mm가 넘는 폭우가 내렸습니다. 다음에 이제 경남 산천 산사태로요.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심정지, 4명이 실종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 경남 산천 산사태로 인해서 국가 소방 동원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중대본에서는 총력 대응을 지금 하도록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산림청에서는요, 영남, 호남의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를 심각으로 상향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상되는 비보다 한참 많이 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산사태가 날 위험이 높은 상황입니다. 심각 상황이라는 것을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울산 태화강 범람 위기가 있습니다. 지금 아까 좀 전에 화면에 태화강의 모습을 쭉 보여드렸는데 지금 범람 위기라고 합니다. 울주 등 3개 마을은 주민 대피 권고령이 내려졌고요.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나흘째 폭우가 이 남부 지방 쪽으로 쭉 이어지면서 부울경에는 밤까지 250mm의 비가 지금 온 곳에 더해서 더 내릴 것으로 지금 예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주말에도 지금 물폭탄이 전체적으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계속 쏟아지고 있는 이 상황에 전체적으로 시설 피해는 2,000건이 넘고요. 대피는 7,000명이 대피를 했고 아직 그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도 꽤 많다고 하는데 저희 자막에는 없습니다만 한 2,000명 넘게는 지금 돌아가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 있다. 이런 보도도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속보 자막이 추가적으로 계속 올라오면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염 교수님, 네. 그 지금 문제는 네. 지금 비가 계속 오고 있기 때문에 뭐 복구를 얘기할 이 시점은 아닌 것 같지만 네. 어떻게 막고 그나마 좀 지키고 뭐 생명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지금은 남부지방 아까 말씀 주셨던 지역들로 지금 집중호우가 내리고 있고요. 예. 이번 그 호우의 특징은 야행성 폭우가 또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네. 주로 밤 새벽 시간대에 뭐 100mm에 가까운 이런 극한 호우가 계속 집중적으로 내리기 때문에 사실 뭐 사람들이 자야 되는 뭐 시민들이 자야 되는 그 시간에 이렇게 집중호우가 내리고 이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예. 좀 지금 뭐 TV조선 방송이라든지 또는 스마트폰이라든지 라디오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런 방송을 좀 청취하시면서 그 현장에서 좀 미리미리 지금 뭐 물이 지금 뭐 급류가 내려온다든지 아니면 산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런 부분을 미리 좀 파악을 하시고 또 지역에서 지금 뭐 안내하는 그런 내용에 따라서 신속히 좀 위험 지역에서는 대피를 하시는 게 일단은 가장 좋겠습니다. 예.